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고을에 살벌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좋은 부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왼수처럼 보이기도 했죠. 이 부부는 왕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퇴마사였답니다. 왕은 전국 마을에 악귀가 침몰하여 몇 년 전부터 퇴마사를 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악귀들은 아직 힘이 약하여 각 집에서 부적이나 소금 그리고 팥 등을 이용해 악귀를 임시방편으로 내쫓을 수는 있었죠. 허나 해가 지날수록 악귀들이 진화하여 점점 힘이 강해졌으며 각 마을마다 악귀에 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속출되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왕은 몇 년을 걸쳐 양성한 퇴마사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어디에 가나 말썽꾸러기들은 꼭 한두 명씩 있었으니 이태권과 박하람이었던 거죠. 왕은 10대 아이들로 사내 10명, 여아 10명을 뽑아 퇴마사 양성을 시작하였답니다. 그리고 왕은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훈련을 받는 동안 서로 잘 통하는 짝을 찾거라. 세상에 나갈 때는 부부가 되어 평생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왕의 명에 따라 수컷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허나 태권과 하람의 외모는 그 누구보다도 멋있고 아름다웠으나 성질이 까칠하여 사람들은 피해 다니며 근처에도 오지를 않으니 자연스럽게 태권과 하람이 짝이 되었습니다. 헌데 태권과 하람은 이성으로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퇴마는 누구보다도 기가 막히게 합을 이뤘으니 위장 혼인을 시켜 내보내기로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합동 혼례식을 하는 날 9쌍에게는 행복과 사랑이 퐁퐁 터지고 달큰한 향기가 샘솟고 있었습니다. 허나 태권과 하람에게는 비바람과 먹구름이 휘감고 있고 살벌한 냄새가 진동하였죠.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위장 부부가 되어 한양의 배정을 받았답니다. 태권은 퇴마사 중에서도 실력이 제일 으뜸이었으며 하람은 퇴마를 한다기보다는 악귀가 어디에 있는지 기가 막히게 찾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던 거죠. 헌데 둘은 마주치기만 하면 티격태격 하루를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봄이 찾아온 어느 날 태권과 하람은 툇마루에 앉아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싸운다기보다는 태권이가 일방적으로 하람이한테 장난을 치고 시치미를 떼고 오리발을 내밀어 하람이는 분통이 터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태권이는 그런 하람이가 귀여운지 하람이가 딴 곳을 볼 때면 항상 입가에 미소가 있었고 하람이가 보면 바로 정색을 했답니다. 훈련 당시 짝을 정할 때도 하람이 좋다고 눈독 들이는 수컷들을 아무도 못 오게 차단한 사람이 태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축시가 다가오고 두 사람은 일할 때가 되었는지 준비를 다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부인, 오늘은 내가 앞장을 설 테니 뒤에서 악귀들이 있는지 확인하시오. 그놈의 부인 소리는 그만하라고 했지? 엄연히 내 부인인 것을 서방님 한번 해보시오. 태권이는 이 말을 하며 하람의 반응을 보고는 뒤로 조금씩 이동 중이었답니다. 야 태권, 잡히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하람이는 태권이가 서방님이라고 불러보라는 말이 어색하여 질색팔색하며 싫어했던 거죠. 태권이는 그렇게 하람을 놀리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태권을 쫓아 달렸던 하람이가 저작거리 초입에 갑자기 멈추더니 아무 미동도 없이 고개를 서쪽으로 돌렸답니다. 저작거리 초입에는 10개가 넘는 효수들이 걸려 있었으며 무언가 다가오는지 바람이 일렁이고 효수들도 바람에 따라 흔들렸죠. 하람은 항상 해오던 일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권은 하람이 옆으로 와서는 하람이의 행동을 지켜보았답니다. 그리고 태권은 긴장하는 하람에게 결계를 치고는 말하였죠. 하람아, 빨리 처리하고 집에 가자. 하람이는 태권이가 이렇게 말하고 자신을 보고 웃어줄 때면 불안했던 감정들은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권이가 무사히 마무리하길 빌었죠. 귀문이 열리는 시간인 새벽 3시가 되어 악귀들은 서쪽 산에서 효수들의 피비린내를 맡고 몰려오고 있었답니다. 태권이는 등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사인검을 꺼내들고 악귀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갔죠. 악귀들은 그림자처럼 사람 형체를 하고 있었으며 특이한 것은 모든 악귀들의 손톱이 길고 뾰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악귀하고는 전혀 다른 형체의 악귀였으며 한 곳에서 몰려오는 것 또한 처음이었죠. 태권은 생각을 접고 악귀를 제거하는 데 초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악귀들은 태권의 칼을 맞고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아갔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악귀들은 점점 극도로 예민해졌으며 태권의 사인검은 더 날이 섰고 점점 더 살벌하게 칼을 휘둘러갔죠. 그런 태권의 눈빛은 날이 선 칼날보다도 더 매서워 보였습니다. 한편으로 태권의 눈에는 깊은 마음의 상처도 같이 보였답니다. 하람이는 결계 안에서 태권을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람이는 또 다른 악귀를 강하게 느꼈던 거죠. 헌데 악귀가 있는 위치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답니다. 다행히 귀문이 닫히는 시간이 되어 악귀들은 사라졌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태권이는 하람이한테 다가와 결계를 풀고 말하였죠. 부인, 이제 집에 갑시다. 지금 장난이 치고 싶어? 다친 곳은 없어? 부인, 내 걱정하고 있는 겝니까? 다친 곳은 없지만 집에 가서 자고 싶소. 그리고 살인 미소를 하람이한테 날렸습니다. 태권이의 미소는 하람이한테만 보여주는 웃음이었던 거죠. 하람이는 태권이의 자상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면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도 집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자신만의 착각이라 생각을 했으며 태권이의 살인 미소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였답니다.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 들어가 죽은 듯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는 늦은 저녁이 되어 배고픔에 어슬렁어슬렁 대청마루로 나갔죠. 대청마루에는 우렁각 씨가 해놓은 밥상이 항상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 깬 눈을 하고는 밥을 먹으며 태권은 밥 먹는 와중에도 장난을 쳤답니다. 태권은 밥상 아래로 발을 넣고는 하람의 발바닥을 간지럼을 태웠습니다. 하람은 너무 놀라 기겁을 하며 소리를 쳤죠. 태권은 그런 하람이가 너무 귀여웠고 잠시 후 귀엽게 화를 낼 하람이를 생각하며 살짝 웃었답니다. 헌데 화를 내야 하는 하람이가 화를 내지 않고 밥을 입에 한가득 넣었는지 볼은 도토리 주워 먹은 다람쥐 얼굴을 하고는 울먹울먹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태권이는 처음 보는 하람이의 모습에 너무 귀여워 초롱초롱한 눈으로 하람이의 다음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데 하람이가 입안에 밥풀을 품어내며 서럽게 울며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들지 않는다던데 내가 개보다 못한 사람 취급을 받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어두운 새벽에 무서운 악귀나 잡으러 다니고 서방이라는 사람은 나한테 장난만 치고. 태권은 우는 하람이가 처음이라 도저히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답니다. 태권이는 진땀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하람아, 내가 발바닥 한번 간지럼한 것이 그렇게 슬펐더냐? 내가 미안하다. 하람이 밥 먹을 때는 건들지 않으마. 그만 울거라. 하람이는 훌쩍훌쩍 거리며 말하였죠. 정말이지? 그럼 정말이고 말고 헌데 밥풀로 밥상이 초토화되었구나. 허나 먹고 죽기야 하겠느냐? 어서 먹자꾸나. 태권이는 맛있게 먹는 하람이를 보며 앞으로 하람이를 올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아려왔고 심장에 구멍이 난 것처럼 아팠으니까요. 어디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혀를 차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집에는 둘만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더 있었죠. 다름 아닌 집안일과 밥해주는 우렁각시 할머니였답니다. 초저녁 잠이 많아 밥만 내놓고 방에 들어가지만 사실 할머니는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그리하여 이불에 누워 태권이와 하람이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귀여운 것들, 너희들의 소리가 들리니 사람 사는 집 같구먼. 할머니는 귀문이 열리는 시간이 될 때면 악귀의 소리가 들려 괴로워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잠을 청했답니다. 헌데 하람이가 말하는 소리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죠. 태권아, 오늘 귀문이 닫히기 전에 악귀의 강한 힘을 받았어. 그건 무슨 소리야? 방향을 모른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맞아, 강한 기운이 느껴졌는데 방향을 알 수가 없었어. 이런 적은 처음이야. 태권이는 불안해하는 하람이를 안심시키고자 말하였습니다. 부인, 무엇이 걱정이요? 이렇게 강직한 서방이 옆에 있는데. 또 장난이지? 넌 어찌하여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야? 그리고 솜방망이 같은 주먹으로 태권의 가슴을 쳤죠. 태권은 아프다는 신용을 하였답니다.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할머니는 끔찍한 그날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날은 집안 어르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날이었답니다. 할머니의 아들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태권이가 있었으며 그 옆에 아들 친구인 부부와 딸 하람이가 있었죠. 그렇게 축시가 되어
제를 올리고 가족 모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는 끼익 소리가 나고 발자국 소리가 나고 제상에 올라가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제를 올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식 씹는 소리는 끈적끈적 질퍽질퍽 소름이 돋을 정도로 괴이했답니다.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숨 죽이고 있었습니다. 헌데 이 분위기가 낯설던 태권이는 밖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그리하여 팔딱 일어나고는 쪼르륵 달려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태권의 부모는 경악했고 태권의 아버지는 칼을 들고 태권이한테 가려는 악기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태권이를 끌어안고 품에 숨기기 바빴답니다. 하람의 아버지도 법과 같이 악기를 맞서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던 거죠. 몇 번의 칼부림 끝에 아버지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태권이 어머니도 결국 악기의 날카로운 손톱이 살을 뚫고 들어왔고 서서히 어머니의 영혼은 악기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태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기들은 어린아이의 신선한 영혼의 향을 맡고는 공격을 하지 않고 주위를 맴돌기만 했죠. 하람이 어머니와 태권의 할머니는 이 틈을 타 아이들을 창고 안에 넣으려 했으나 실패를 하고 말았답니다. 하람이 어머니도 악기 손에 그만 죽고 말았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는 두 아이들을 등에 숨기고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악기들이 서서히 양쪽으로 갈라져 서니 사람 형체를 한 큰 악기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마도 악기 중에 본체인 듯 보였답니다. 그 악기는 신선한 아이들의 영혼을 마실 생각에 코를 킁킁거리며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죠. 그리고는 할머니를 날카로운 긴 손톱으로 내려치려 할 때 하람과 태권이가 할머니를 안고 울며 외쳤습니다. 안 돼! 그때 섬광 같은 빛이 번쩍이고 사방으로 빛이 퍼지니 악기는 그 빛의 타격을 입은 듯 눈을 가리고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빛은 악기들을 집어 삼킬 듯이 악기 몸속으로 파고들었기에 약한 놈들은 가루가 되어 없어졌고 본체 악기만 허겁지겁 도망갔습니다. 그리하여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와 눈앞에 자식들이 죽은 모습을 보니 너무 슬픈데 울음이 나오지 않았죠. 뒤를 보니 태권이와 하람이는 기절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그 날을 회상할 때면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거죠. 하람이 말에 그것이 온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태권은 하람의 말을 되새기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태권도 그 놈이 온 것이라 생각이 들었던 거죠. 태권은 어릴 적 보았던 그 놈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부모님들이 죽은 것을 알기에 퇴마사가 되어 그 놈을 죽이지 못한다면 자신의 죄를 씻어 낼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또한 전국의 악기를 소멸시키려면 악기의 본체를 죽여야만 했으며 세월이 흐른 만큼 악기도 진화했을 거라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선 하람이와 동태를 살피고자 축시가 되기 전 저작거리로 나왔죠. 하람이는 같은 장소에 서고는 눈을 감았답니다. 저작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길에 악기의 기운이 느껴졌으며 제일 강한 기운이 흐르는 길은 궁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태권은 왕과 독대를 하며 악기가 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만 했던 거죠. 전하, 그놈이 온 듯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리하여 함께한 동료들을 한양으로 불러주시길 청합니다. 그 악기가 자네를 능가할 만큼 힘이 막강한 것이냐? 그 말씀도 사실입니다. 헌데 더 심각한 것은 악기가 궐을 노리고 있는 듯합니다. 무엇이? 어떤 연유로 그런 생각을 하였느냐? 저작거리로 연결된 모든 길에 악기의 기운이 느껴졌지만 제일 강한 것은 궐로 연결된 길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을 이해했다. 더 필요한 것은 없는 것이냐? 악기가 노리는 것은 전하이신 듯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퇴마사를 불러 궐의 결계를 치도록 하십시오. 퇴마는 3일 뒤 저작거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3일 뒤 10쌍의 퇴마사 외에 궐에 있는 퇴마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답니다. 대부분 퇴마사들은 궐 안에서 결계를 치며 왕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다하였죠. 4쌍은 궐 정문에 대기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저작거리의 각 길목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귀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어 바람이 스산하게 불기 시작했답니다. 태권이는 하람이한테 결계를 치기 위해 하람이를 보았죠.
헌데 다른 날과 다르게 애잔하게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람이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하였답니다. 하람아, 우리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하람이는 평소와 다른 태권이를 보며 의아했죠. 하람이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끝내고 집에 가자는 말에 안심을 했었지만 오늘만은 안심이 되지 않았던 거죠. 하람이는 태권이한테 말을 하려다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변하여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권은 하람이한테 결계를 치고는 씩 웃어 주었답니다. 하람도 태권이에게 아주 어여쁜 여인의 웃음을 날려주었죠. 태권이는 하람이의 웃음을 보며 심장이 심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살아서 하람의 웃음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구나. 태권은 오늘만큼은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만 했답니다. 그리하여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기에 하람이를 사랑하면서도 곁을 주지 않았던 거죠. 태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기의 본체에 초집중하였습니다. 점점 저작거리의 길목에 시커먼 악기들이 스멀스멀 몰려왔죠. 그 수는 상상 이상이었답니다. 하지만 퇴마사들의 능력도 그 이상이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악기들은 퇴마사들의 사인검에 사라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날아오는 것이 있었으니 악기 본체였답니다. 악기 본체는 예전보다 행동이 더 날렵했으며 거의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얼굴은 태권이와 같았죠. 그 악기는 옛날 그 고을에 살았던 아주 순진하고 착한 덕칠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던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덕칠에게 혼인을 약조한 하월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하월이는 웃는 얼굴이 어여뻤기에 사내들의 애 간장을 녹였으며 마을 사내들 중에 하월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헌데 그런 하월이가 덕칠이와 혼인을 해준다고 하니 덕칠이한테는 분에 넘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하여 하월이가 덕칠이한테 애교를 부리며 쌀이 없다고 하면 덕칠이는 하월이네 쌀독에 쌀을 넣어주었고 빚쟁이들이 무섭다고 울면 덕칠이는 빚을 내서라도 하월이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월이가 겁을 잔뜩 먹고는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덕칠이한테 안겨 벌벌 떨며 울었답니다. 지금쯤 관아에서 나를 찾을 텐데 덕칠아 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덕칠이는 우는 하월이를 품에 안고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엄니, 죄송해요. 하월아,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우리 엄니 잘 보살펴줘야 한다. 당연하지. 지극정성으로 내가 잘 모실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하월이는 슬픈 표정을 하고는 덕칠이만 바라보았답니다. 덕칠이는 너무 안쓰럽게 우는 하월이를 보니 하월이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덕칠이가 죄를 뒤집어 쓰고 관아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3일 뒤 덕칠이는 참수대 위에 있었답니다. 덕칠이는 하월이를 진심으로 사랑을 하였기에 하월이를 위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한테는 죄송할 따름이었죠. 그날 참수영을 구경 나온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덕칠이는 죽기 전에 사랑하는 하월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 중에 하월이를 찾기 바빴죠. 저 멀리에 하월이가 보였고 하월이는 누군가를 보며 웃고 있었답니다. 하월이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을 보니 한 사내가 하월이를 보고 손을 흔들며 하월이한테 다가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하월이를 살며시 안았답니다. 그때 하월이와 덕칠이는 눈이 마주쳤죠. 하월이는 순간 놀라는 듯 하더니 씩 웃고는 유유히 사내와 팔짱을 끼고 가버렸습니다. 덕칠이는 그제야 속은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덕칠이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고통은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어머니를 생각하니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죠. 그리하여 덕칠이의 마음속에는 증오로 꽉 찼으며 참수대에서 차명을 당하는 순간까지 울부짖었습니다. 하월이 내 인연, 나를 배신하고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찾아갈 터이니 나를 기다리거라. 하월이는 멀리서 들려오는 덕칠이의 소리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그리하여 덕칠이는 이승에서의 원한으로 꽁꽁 뭉쳐 악기가 되었던 거죠. 하람이는 악기의 본체를 보고는 소름이 끼쳤답니다. 악기의 본체는 하람이를 질척질척하게 보고는 씩 웃었는데 입 안에는 아주 작은 손들이 득실득실 움직이고 있었죠. 하람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태권이와 악기는 치열하게 결투를 하였답니다.
주어진 시간은 귀문이 닫히는 새벽 4시까지였죠. 태건이와 악귀의 결투는 막상막하였습니다. 허나 악귀는 거리 있는 곳으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였으나 태건은 악귀가 왕을 노리고 있다고 짐작을 하였기에 악귀가 궐로 향하지 못하도록 막았답니다. 그리하여 점점 하람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악귀는 하람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전환하고는 전속력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태건도 하람이한테 날아가며 생각했죠. 왕이 아닌 하람이를 노렸구나. 내 불찰이다. 내가 죽어도 하람이는 아니 된다. 태건도 전속력으로 날아 악귀보다 간만의 차이로 하람이를 먼저 가슴에 안을 수가 있었답니다. 본체인 악귀는 하람이가 어릴 때 태건이의 집에 간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람의 영롱한 영에 이끌러 찾아가게 되었으며 영롱한 영을 마시는 순간 사람의 형체를 한 강력한 악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악귀도 미완성된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 현실을 코앞에 두고 실패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항상 걸림돌이었던 태건이를 죽이고자 뾰족한 손톱을 세우고 내려 찍으려 할 때 하람이는 태건이를 안고 몸을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 순간 엄청난 섬광이 번쩍이었는데 어릴 때의 섬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 섬광은 태건을 지키기 위한 마음을 한가득 담았기에 더욱 강력했던 거죠. 태건은 땅바닥에 누워 자신을 살리겠다고 몸을 던진 하람이를 가슴에 소중히 안고는 강한 섬광의 악귀 본체가 불에 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온 세상은 고요해졌고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리하여 악귀가 없는 평화로운 삶이 찾아왔죠. 허나 태건과 하람이한테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으니 초저녁에 주무셨던 할머니가 늦은 시간 동안 주무시지 않고 마당에 나와 달도 보고 별도 보고 늦게 자겠다고 하시니 대략 난감했답니다. 근데 너희들은 혼인한 지도 한참인데 애 소식은 없구먼? 하람과 태건이는 갑작스러운 할머니 말에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했던 거죠. 우리 예쁜 손주 며느라야? 손주 며느라기가 서둘러야 쓰겄다. 내가 죽기 전에 손주 한번 안아보고 죽는 것이 내 소원이구먼. 아, 네, 할머니. 그려, 나 신경 쓰지 말고 어여 들어가 애들 써라. 늙은이는 귀가 잘 안 들려. 그러니 나 신경 쓰지 말거라. 태건이는 주춤주춤 부끄러워 하람이를 보지는 못하고 서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손주하고 손주 며느리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려, 내 걱정하덜 말고 어여 들어가야. 그때 태건의 앞섭을 잡아당기는 손이 있었으니 하람이가 태건이한테 따라오라며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태건이는 쑥스럽기도 했지만 심장은 요동을 치며 태건의 얼굴은 말할 것도 없었답니다. 하람이를 따라 들어가는 태건이의 입은 귀에 걸려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엎치락뒤치락 살벌한 합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밖에서 달 구경, 별 구경하던 할머니가 안방을 보고는 말하였답니다. 내가 늙어 진짜로 안 들리는 줄 아는가 배? 젊어서 그런지 참 요란스럽게도 하는구먼. 아휴, 영감. 그리하여 태건과 하람은 할머니가 원하시는 손주 많이 낳고 다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심암기라는 말은 의심을 품으면 없던 귀신도 생긴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즉, 의심하는 마음이 어둠의 귀신을 만들어 온갖 의심을 일으켜 불안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하여 상호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며 신뢰하는 마음이 클수록 신뢰가 깨지면 더 깊은 상처를 마음에 새겨지는 듯합니다. 그렇기에 신뢰의 소중함을 알고 소중히 지켜간다면 마음이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벚꽃 야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